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배자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입니다. 요즘 보면 남녀 갈등, 알파남, 베타남, 한심한 남자, 욕심 많은 여자, 좌파, 우파, 남자, 여자 계속 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게 갑자기 알파남 이거를 남자의 기본적인 이런 성향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들,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을 것 같아요. 얘들은, 지배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마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라 이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종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진보와 보수, 계속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그 양쪽에서 사람들을 계속 선동한다고요. 왜 선동할까요? 진짜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심한 남자, 성공한 남자, 실패한 남자. 그냥 남자가 있을 뿐입니다. 뭐 한심한 남자, 성공한 남자 나눌 게 없어요. 그냥 그 단어들에서 변하지 않는 걸 보십시오. 남자라는 단어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알파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정리된 게 있네요. 알파남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경쟁적이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 이들이 지능이 낮다면 양아치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지능이 높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 대표나 성공한 사람들이 알파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레드필 이론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 남성의 우두머리 기질 남성의 우두머리 기질은 돈과 항상 관계 있지는 않다. 학생 시절의 일진이나 조폭 등도 알파 메일일 수 있다. 또한 매일 술만 마시는 양아치도 어떤 여자에게는 알파남으로 비춰지곤 한다. 알파남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애 시장에서도 여성에게 쉽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이 알파남에게 끌려다니곤 한다. 이게 알파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대표적인 성 호르몬으로 자신감 형성과 남성 역할의 수행에 기여한다. 말 그대로 남자다운 성격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 용기는 남자다운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 만용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으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된다. 테스토스테론이 쾌감을 느끼는 뇌를 활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충동적이고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방금 전에 알파남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알파남이 갖고 있는 기질이랑 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남성이라면 다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가정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남자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우두머리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남자고 나는 분명히 테스토스테론이 나올 것인데 왜 자신감이 낮고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에게서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나올까요? 환경 호르몬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다큐였나? 드라마였나? 아니, 다큐였나? 영화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봅니다. 컵라면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무슨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만약에 내 자식이 아들인데 컵라면을 많이 먹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남성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으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내 호르몬 체계가 마탱이가 같고 그런 상황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찌찌가 여자 찌찌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심한 남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 한나라를 세운 대장군 한씨는 유방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작거리에서 건달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한씨는 한심한 남자입니까? 찌질한 남자입니까? 어떤 남자입니까? 유비는 원수의 식객으로도 있었고 조조한테 가서 또 빌붙어 먹고 식객으로도 있었죠. 그 조조의 식객으로 있을 때 조조의 모사들이 유비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고 조조는 유비가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남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러 갔습니다. 유비는 그걸 직감하고 조조랑 술을 마시다가 천둥이 치니까 식탁 밑에 대가리를 쳐갖고 벌벌 떠는 신용을 했어요. 그 한 남자 앞에서 천둥 치는 소리에 쫄아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던 유비는 한심한 남자입니까? 찌질한 남자입니까?
여기 가서 빌부터 먹고 저기 가서 빌부터 먹고 간우와 장비를 만나기 전까지 시장에서 돗자리를 짜서 팔던 유비는 한심한 남자입니까? 찌질한 남자입니까? 모든 한심한 남자는 성공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도전자고 정복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성 호르몬, 모든 남자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도전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몸에서 흘러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줄줄 흘러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운이 없었을 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방법을 알고 운이 따라주면 모든 남자는 성공하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심한 남자, 나는 한심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찌질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들여다봐야 될 거는 내 호르몬 체계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날 때부터 찌질한 남자로 태어났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우두머리고 모든 남자는 도전자고 모든 남자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동하고 나누냐 이거예요. 대중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의 불만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 대중이 그 불만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불만의 원인을 찾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불만은 지배자에게 느껴야 되는 불만인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불만을 표출할 상대를 나랑 똑같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불만의 표적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지배 계층 간에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여자는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자한테 남자는 증오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남녀는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될 존재지 서로가 증오를 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대중을 통제해 왔습니다. 뭘 나누긴 뭘 나눕니까?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분리의 끝은 이게 다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운이 따라주면 언제든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운이 나쁘면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씨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이 그 비굴한 상황까지 견뎌가면서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건국했는 대장군이죠. 근데 말년이 어떻게 되었죠? 유명한 그 사자성어를 남긴 사람이 됐죠. 두 가지 사자성어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하나는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만들어진 게 한신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방에 사냥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파남 같아 보였던 한신이 알고 보면 찐따였다는 거예요. 개찐따였다는 거예요. 그 한신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상대하고 초패왕 항우를 상대하면서 승리를 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었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끝은 그냥 실패한 사람이었다고요. 성공한 사람이 영원한 성공한 사람일 수가 없고, 실패한 사람은 영원히 실패한 사람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한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심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어떻게 100% 예측합니까?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한신은 자기 자신이 토사구팽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계속 성공 많은 사람도 없고 계속 실패하는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큰 제국도 결국은 쇠락하고 다시 다른 제국이 탄생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반역에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지만, 반역을 실패하면 반역자가 될 뿐이죠. 이성계가 정몽주를 아주 믿었고 마지막에 정몽주가 이성계를 배신하고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역자로 역사에 이름이 남을 뿐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제가 앞전에 인간은 모두 토박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다.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음에도 항상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성공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고 실패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결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성공만 하고 어떠한 사람도 실패만 한다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신감,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이거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 게임만 하는 여자들 눈에 보일 때는 집에서 아무 돈은 벌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그 게임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남자의 기본적인 경쟁,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와 도전을 즐기는, 그게 남성의 기본 성격이라고요. 다만 그 사람이 그 게임을 하지 않고 현실에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대중이 지배자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지배자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대중을 편가르게 하고 나누고 분류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치고받게 선동한다. 진정한 불만을 이야기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랑 힘을 합쳐야 되는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 찾으십시오. 자신을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고요. 여자가 잘못이야, 남자가 잘못이야. 여자는 남자를 원망하고 남자는 여자를 원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모든 여자를 바꿀 거예요? 모든 남자를 바꿀 겁니까?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 주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사람. 딱 그 특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면, 그 주기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인이지요. 베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사람은
누구나 주기만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고, 또 가져가야기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코가 썩자면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집에 사람 털이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사 직전이고 굶어 죽기 직전인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요거는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파간다라고 검색을 하고 프로파간다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